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구청을 나서던 그날, 저는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단 3시간 만에 전 남편 정민우의 재혼 신고서가 접수됐다는 문자가 와 있었어요. 상대는 제 대학 동기였던 최유진이었죠. 저는 그 문자를 보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예상했던 일이었으니까요. 제 이름은 강혜원이에요. 40살. 서울 강남에 본사를 둔 중견 화장품 회사 뷰티랩의 이사예요. 아니, 정확히는 이 회사의 공동 창립자였죠. 하지만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민우와 결혼한 지 12년이 됐어요. 그는 제가 28살 때 만난 남자였고, 당시 저는 작은 화장품 스타트업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민우는 경영학을 전공한 똑똑한 남자였고, 우리는 함께 뷰티랩을 키웠어요. 아니, 정확히는 제가 기술과 제품 개발을, 민우가 영업과 마케팅을 맡았죠. 회사가 성장하면서 민우의 여동생 정수빈도 입사했어요. 수빈은 31살로 명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대기업에서 3년간 일한 경력이 있었어요. 민우는 수빈을 마케팅 팀장으로 앉혔고 저는 별 생각 없이 동의했어요. 가족이니까요. 하지만 이혼 후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혜원 이사님, 이거 좀 보세요. 제 비서 김지수가 급하게 들어왔어요. 그녀는 회계 자료를 들고 있었죠. 무슨 일이에요? 마케팅팀에서 진행한 인플루언서 협찬건인데요. 입금 계좌가 이상해요. 회사 계좌가 아니라 개인 계좌로 되어 있어요. 저는 서류를 받아 들었어요. 분명히 회사 명의의 협찬 계약서였는데 입금 계좌는 개인 것이었어요. 그것도 한두 건이 아니었죠. 이 계좌 주인 확인해 줄 수 있어요? 이미 확인했어요. 정수빈 팀장 명의예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수빈이 회사 돈을 개인 계좌로 빼돌리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다른 건도 확인해봐요. 지난 1년치 거래 내역 전부요. 지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민우와 이혼한 이유는 단순했어요. 그가 유진과 바람을 피웠기 때문이죠. 유진은 제 대학 동기였고 민우를 제가 소개해줬던 사람이었어요.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이혼 과정은 의외로 순탄했어요. 저는 재산 분할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대신 회사 지분이 10%와 이사 자리를 유지하는 조건을 걸었죠. 민우는 쉽게 동의했어요. 아마 죄책감 때문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수빈의 일은 달랐어요. 이건 회사의 문제였으니까요. 사흘 후 지수가 두꺼운 파일을 들고 왔어요. 이사님, 확인했어요. 지난 1년간 총 87건의 거래가 개인 계좌로 입금됐어요. 총액이 3억 5천만 원이에요. 3억 5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생각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으니까요. 네, 대부분 인플루언서 협찬비, 광고 대행사 수수료, 이벤트 용역비 명목이에요. 전부 정수빈 팀장이 직접 처리한 건들이고요. 증거는 확실해요? 네, 계약서, 세금 계산서, 입금 내역 전부 확보했어요. 그리고 지수는 잠시 머뭇거렸어요. 뭐예요? 정 팀장이 개인적으로 만난 거래처 사장님들이 있어요. 정식 계약 없이 진행된 건들인데 나중에 허위 계약서를 만들어서 회계에 넘긴 거예요. 이건 단순한 횡령이 아니라 조직적인 사기였어요. 일단 조용히 진행해요. 이 사회에도 아직 알리지 말고요. 저는 신중하게 움직이기로 했어요. 수빈은 민우의 여동생이었고 자칫하면 전 남편 가족과의 전면전이 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계획은 일주일도 안 돼서 틀어졌어요. 어느 날 저녁 갑자기 민우의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혜원아, 네가 지금 수빈이를 조사하고 있다며.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일부러 모르는 척했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회사 직원들이 다 알아. 네가 수빈이 뒤를 캐고 있다고. 도대체 무슨 짓이야? 어머님, 이건 회사 일이에요. 제가 이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요. 이사, 너 이혼했잖아. 이제 남이야 남. 왜 우리 수빈이를 괴롭혀? 어머님,
저는 아직 이 회사의 이사예요. 그리고 만약 수빈 씨가 잘못한 게 있다면 그건 바로잡아야죠. 잘못? 내 딸이 무슨 잘못을 했어? 네가 시기하는 거지. 이혼하고 나서 우리 가족이 잘 되는 게 배 아파서 그러는 거잖아.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어머님, 감정적으로 말씀하시지 마세요. 저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증거. 무슨 증거? 너 지금 내 딸을 범죄자 만들려고. 아니요. 수빈 씨가 스스로 한 일이에요. 야, 강혜원. 너 정말 끝까지 가려고? 우리 수빈이가 얼마나 능력 있는 줄 알아? 연봉 6천만 원 받는 팀장이야. 네가 뭔데 우리 딸을 건드려? 어머님, 연봉이 문제가 아니에요. 수빈 씨가 회사 돈 3억 5천을 빼돌렸어요. 전화기 넘어가 잠시 조용해졌어요. 그러다 어머니가 다시 소리쳤어요. 거짓말. 내 딸이 그럴 리 없어. 너 지금 누명 씌우는 거지? 증거가 있어요. 계약서, 입금 내역, 전부요. 그래. 그럼 어쩔 건데? 경찰에 신고할 거야? 너 감히 우리 가족을 그렇게 만들어? 필요하다면요. 좋아, 강혜원. 너 정말 후회할 거야. 우리 민우가 가만 안 둘 테니까.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예상했던 반응이었어요. 그날 밤부터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는 민우였어요. 혜원아, 우리 얘기 좀 하자. 할 얘기 없어요. 수빈이 일말이야. 엄마한테 들었어. 그래요? 그럼 당신도 알겠네요. 수빈 씨가 한 일을요. 혜원아, 수빈이가 실수한 거야. 그냥 넘어가 줄 수 없어. 실수? 1년 동안 87건이 실수예요. 그게 복잡한 사정이 있었어. 무슨 사정이요? 민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저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당신 여동생이 회사 돈 3억 5천을 빼돌렸어요. 이건 횡령이에요. 제가 이사로서 조치를 취하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혜원아, 제발 우리 가족 생각 좀 해봐. 수빈이가 전과자 되면 어떡해. 그건 수빈 씨가 생각했어야죠. 야, 강혜원, 너 정말 이럴 거야. 우리가 남이야? 네, 남이에요. 당신이 유진 씨랑 재혼하면서 남이 됐죠.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 다음은 수빈이었어요. 언니, 나야. 무슨 일이에요? 언니, 오해야. 내가 설명할게. 설명? 뭘 설명할 건데요? 그게 거래처들이 개인 계좌로 달라고 해서 그런 거야. 나중에 회사로 입금하려고 했어. 1년 동안이요? 그게 바빠서 깜빡했어. 87건을 깜빡했다고요. 수빈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수빈 씨, 거짓말하지 마세요. 증거 다 있어요. 언니, 제발, 나 이러다 인생 끝나. 언니도 옛날에 우리 가족이었잖아. 한 번만 봐줘. 전 이미 당신 오빠한테 한 번 당했어요. 더 이상은 안 돼요. 언니,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부터 전화가 폭주하기 시작했어요. 민우, 수빈, 어머니, 심지어 민우의 아버지까지 번갈아가며 전화를 걸어왔어요. 내용은 비슷했어요. 한 번만 봐달라는 애원, 제가 시기심에 그런다는 비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협박. 저는 전화를 모두 녹음했어요. 증거로 남겨두려고요. 새벽 4시가 되자 전화가 잠시 멈췄어요. 저는 통화 기록을 확인했어요. 총 83통이었어요. 다음날 아침, 저는 회사에 출근했어요. 직원들의 시선이 이상했어요. 다들 수군거리고 있었죠. 회의실에 들어가자 민우가 앉아 있었어요. 뭐 하는 거예요? 혜원아, 우리 얘기 좀 하자. 할 얘기 없다고 했잖아요. 이건 회사 일이야. 내가 대표이사잖아. 그래서요? 수빈이 일, 내가 처리할게. 어떻게요? 사과하고 돈 갚게 할게. 그러니까 경찰 신고는 하지 마. 그게 끝이에요. 아니, 물론 징계도 받을 거야. 감봉이나 정직 같은 거.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3억 5천을 횡령하고 감봉이요?
혜원아, 제발 좀. 수빈이는 우리 가족이야. 전 이미 당신 가족이 아니에요. 그래도 정은 있잖아. 12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 12년 동안 당신이 한 일 생각하면 정도 없어요. 민우의 얼굴이 굳었어요. 강혜원, 너 정말 끝까지 가려고? 네, 좋아. 그럼 나도 생각이 있어. 이사회에서 너 해임시킬 거야. 해봐요. 저는 회의실을 나왔어요. 오후에 긴급 이사회가 소집됐어요. 민우가 주도한 거였죠. 오늘 이사회를 소집한 이유는 강혜원 이사의 직권 남용 문제 때문입니다. 민우가 차갑게 말했어요. 저는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강 이사는 개인적인 감정으로 우리 직원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직권 남용이며 잠깐만요. 저는 손을 들었어요. 직권 남용이라고요? 제가 조사한 건 횡령 의혹이에요. 이건 이사로서 당연한 의무죠. 횡령. 증거라도 있어? 민우가 비웃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어요. 있어요. 여기 87건의 거래 내역, 계약서, 입금 증명서 전부 있어요. 정수빈 팀장이 지난 1년간 회사 돈 3억 5천만 원을 개인 계좌로 빼돌린 증거예요. 이사들의 얼굴이 굳었어요. 저는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이건 단순 횡령이 아니에요. 허위 계약서 작성, 세금 계산서 위조까지 포함돼 있어요. 이건 형사 사건이에요. 말도 안 돼. 민우가 소리쳤어요. 수빈이가 그럴 리 없어. 너 지금 누명 씌우는 거지. 증거가 여기 있는데 무슨 누명이에요? 저는 파일을 테이블에 던졌어요. 이사들이 서류를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이건 진짜네. 이거 큰일인데. 이사들이 수군거렸어요. 민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잠깐, 이건 오해야. 수빈이가 설명할 수 있어. 설명은 경찰에게 하세요.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난 오늘 오후에 이 자료를 경찰에 제출할 거예요. 그리고 정수빈 팀장을 횡령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할 거예요. 야, 강혜원. 민우가 벌떡 일어났어요. 하지만 다른 이사들이 말렸어요. 정 대표, 진정하세요. 이건 회사 문제예요. 개인 감정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이사들은 저를 지지했어요. 당연했죠. 회사 돈이 빠져나간 건 모두의 문제였으니까요. 결국 이사회는 정수빈 팀장의 즉각 해임을 결의했어요. 그리고 제게 모든 권한을 위임했죠. 회의가 끝나고 나오는데 민우가 제 팔을 잡았어요. 혜원아, 제발 한 번만 봐줘. 수빈이는 내 동생이야. 손 놔요. 혜원아, 정민우 씨, 손 안 놓으면 이것도 고소할 거예요. 민우는 손을 놨어요. 저는 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어요. 그날 오후 저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어요. 증거 자료도 함께요. 그리고 그날 밤부터 다시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더 심했어요. 강혜원, 너 죽을래. 우리 딸 인생 망치면 너도 가만 안 둬. 언니, 제발 좀. 내가 잘못했어. 고소 취하해줘. 혜원아, 돈 줄게. 얼마 필요해? 10억, 20억. 말만 해. 너 같은 년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망했어. 너 정말 후회할 줄 알아. 전화는 밤새 계속됐어요. 새벽 5시에 확인해 보니 총 91통이었어요. 저는 전화를 모두 녹음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경찰서에 추가로 제출했어요. 협박 혐의로요. 일주일 후 수빈이 경찰에 소환됐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제게 한 통의 전화가 왔어요. 강 이사님, 저 김지수예요. 무슨 일이에요? 정수빈 씨가 회사 앞에서 농성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저는 급하게 회사로 갔어요. 회사 정문 앞에 수빈이 앉아 있었어요. 손에는 피켓이 들려 있었죠. 강혜원 이사는 사과하라. 무고한 직원을 모함하지 마라.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수빈에게 다가갔어요. 수빈 씨, 이러지 마세요. 언니가 나한테 이러는 거야. 12년 동안 한 가족이었잖아. 전 이미 당신 가족이 아니에요. 그래도 정은 있잖아. 내가 연봉 6천이나 받는 팀장인 거 알지? 언니가 뭔데 나를 잘라?
당신이 횡령했으니까요. 거짓말. 난 안 했어. 수빈은 계속 소리쳤어요.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 봐. 전 남편 가족 괴롭히는 거야. 이혼하고 나서 복수하는 거래. 저는 조용히 서 있었어요.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녹음을 시작했어요. 수빈 씨, 지금 하는 말 전부 녹음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증거로 제출할 거예요. 수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언니, 이제 그만 가세요. 안 그러면 경찰 불러요. 결국 수빈은 일어났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게 독한 말을 남겼어요. 강혜원, 너 정말 후회할 거야. 우리 오빠가 가만 안 둘 테니까. 해봐요. 수빈은 돌아갔어요. 저는 회사로 들어갔어요. 다음 날 검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수빈의 계좌를 추적한 결과 다른 회사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돈을 빼돌린 정황이 발견됐다고요. 강 이사님, 이건 생각보다 큰 사건이에요. 피해 금액이 10억을 넘을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정수빈 씨가 오늘 구속됐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후련함과 동시에 씁쓸함이 밀려왔죠. 그날 저녁 민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혜원아, 만나자. 할 얘기 없어요. 제발 딱 한 번만. 저는 한숨을 쉬고 동의했어요.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싶었어요. 우리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민우는 많이 수척해 보였어요. 혜원아, 미안해. 뭐가요? 전부, 유진이랑 바람핀 것도, 수빈이 일도, 이제 와서 사과해도 소용없어요. 알아. 근데 그래도 해야 할 것 같아서. 민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수빈이가 구속됐어. 변호사가 말하길 집행유예는 어렵대. 당연하죠. 10억이 넘는 돈을 횡령했는데요. 혜원아, 넌 정말 변했어. 예전엔 이렇게 냉정하지 않았잖아. 사람은 변하죠. 특히 배신당했을 때는요.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사과는 유진 씨한테 하세요. 전 더 이상 당신 아내가 아니니까요. 저는 일어났어요. 민우가 제 손을 잡았어요. 혜원아, 나 후회하고 있어. 너랑 헤어진 거. 늦었어요. 유진이랑은 끝났어. 재혼한 지 3달 만에 이혼했어. 그건 제가 알바 아니에요. 혜원아, 우리 다시. 안 돼요. 저는 손을 뿌리쳤어요. 정민우 씨, 전 이미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당신도 그러세요. 저는 카페를 나왔어요. 뒤에서 민우가 뭐라고 말했지만 듣지 않았어요. 3달 후 수빈의 재판이 있었어요. 결과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었어요. 그리고 12억 원의 배상 명령이 내려졌죠. 재판이 끝나고 나오는데 민우의 어머니가 제게 다가왔어요. 혜원아, 이제 만족했어. 어머님, 내 딸 인생 망쳐놓고 이제 만족하냐고. 어머님, 수빈 씨가 스스로 한 일이에요. 닥쳐. 다 네 잘못이야. 네가 참았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어. 어머님, 전 제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할 일, 웃기지 마. 넌 그냥 복수하고 싶었던 거잖아. 민우랑 헤어진 게 억울해서. 저는 조용히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어머님, 전 억울하지 않아요.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해요. 뭐? 덕분에 제가 누구인지 깨달았거든요. 저는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그날 저녁, 저는 회사 직원들과 저녁 식사를 했어요. 수빈 사건 이후 회사 분위기가 많이 나아졌거든요. 이사님, 수고 많으셨어요. 지수가 말했어요. 저는 미소 지었어요. 우리 모두 수고했어요. 근데 이사님, 소문 들었어요? 무슨 소문? 이사님이 사실 이 회사 공동 창립자라는 거요. 저는 놀라서 지수를 봤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회계팀에서 옛날 서류 정리하다가 발견했대요. 15년 전 법인 설립 서류에 이사님 이름이 있었대요. 직원들이 웅성거렸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이 회사는 제가 만들었어요. 정민우 전 대표는 그냥 함께 일했던 사람일 뿐이에요. 와, 대박. 그럼 이사님이 진짜 사장님이네요. 직원들이 놀라워했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과거는 과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앞으로 이 회사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예요. 이사님, 그럼 대표이사 하실 거예요? 글쎄요, 아직 생각 중이에요. 사실 저는 이미 결정했어요. 다음 주 이사회에서 새 대표이사를 선출할 예정이었고, 제가 유력한 후보였거든요. 민우는 수빈 사건 이후 회사에서 물러났어요. 이사들의 압박 때문이었죠. 그리고 저는 자연스럽게 그 자리를 이어받게 됐어요. 일주일 후 저는 정식으로 뷰티랩의 대표이사가 됐어요. 15년 만에 제 자리를 찾은 거였죠. 취임식 날 저는 직원들 앞에서 말했어요. 저는 15년 전 이 회사를 만들었어요. 작은 연구실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죠.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잃었고 많은 것을 배웠어요. 직원들이 조용히 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제가 복수를 했다고 말해요. 전 남편 가족을 괴롭혔다고요. 하지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냥 제 회사를 지켰을 뿐이에요. 박수가 터졌어요. 앞으로 우리는 더 나은 회사를 만들 거예요. 정직하고 투명하고 모두가 존중받는 회사요. 함께 해주시겠어요? 네. 직원들이 큰 소리로 대답했어요. 저는 미소 지었어요.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12년의 결혼 생활, 그리고 3개월간의 혼란. 그 모든 시간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어요. 민우는 유진과 재혼했다가 석 달 만에 이혼했어요. 수빈은 전과자가 됐고, 민우의 가족은 제게 원망을 쏟아냈죠.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제가 한 일은 복수가 아니었어요. 그냥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었어요. 회사를 지키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제 자리를 되찾는 것. 그게 전부였어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어머니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혜원아, 잘하고 있니? 엄마는 네가 자랑스러워. 저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어요. 네, 엄마. 전 잘하고 있어요. 정말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내일은 새로운 날이었고, 저는 준비가 돼 있었어요. 강혜원, 40살. 이제 시작이에요.